자, 우리 60쪽입니다. 60쪽. 한번 펴시면요. 계속 이제 형태에 관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말의 표기, 말 그대로 단어를 줄였을 때 어떻게 쓰는 게 정확하게 쓰는 것인가, 정확하게 표기한 것인가. 자, 이 부분도 똑같죠. 제가 오늘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계속 드리냐면 규정 부분들 공부하다 보면 암기의 압박이 심한데 제가 오늘 암기하라고 말씀드린 건 어휘 몇 개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계속 설명 가지고 분석하는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1번 경우 한번 보면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는 경우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자,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경우에 그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올려 붙여 적는다.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 규칙을 몰라도요. 우리가 썼을 때 가지다의 준말, 줄였은 말이 뭐예요? 같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알죠. 디디다의 준말은 뭐가 되죠? 딛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줄여 쓰고 있는 말들이 사실은 이 규칙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가지다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줄 때는 이 단어의 실질적인 단어의 맨 끝에 모음 이가 줄면서 준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지에 이가 빠져버리면 여기다 적어 볼게요. 뭐만 남아요? 뭐만 남죠? 지읒이 남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지읒을 뒤로 갖다 붙일 수 있나요? 이렇게 써야 안 써요? 안 쓰니까 이렇게 끝모음이 빠지면 남아있는 자음은 앞말에 어디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받침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에 따라서 옛날부터 디디다도 줄였을 때 어떻게 쓴 거예요? 뒷다로 쓴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뒤에 모음이 빠지면서 디귿이 남게 되는데 이 디귿이 어디로 내려가서 받침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적게 되는 거예요? 딛다 이렇게 적게 되는 거고요. 다만 요 규정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단 이렇게 형성된 준말, 거기는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형성된 준말이라는 밑줄. 그러니까 모든 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나온 것처럼 끝모음이 줄고 남아있는 자음이 받침으로 내려간 준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준말에는 뭐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왜 이런 규정이 나오냐면 잘 보세요. 우리 사실은 같은 단어라면 여러 형태로 변환해서 쓸 때 표기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같은 단어니까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기 보세요. 가지다라는 말 자체를요. 단어 자체를 반말의 명령형으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가지어라 줄여서 뭐 가져라 이렇게 되죠. 이게 줄면 뭐가 돼요?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얘는 가지다에 뭐가 붙은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라가 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의 준말이 뭐예요? 같다죠. 그러면 이 같다에는 사실은 어라가 붙는 게 아니라 뭐가 붙어야 돼요? 이게 아니까 어라가 아니라 뭐가 붙어야 돼요? 원칙장으로 아라가 붙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의미의 본말과 준말인데 한쪽은 명령형으로 뭐가 붙게 되고 어라가 붙게 되고 한쪽은 뭐가 붙게 돼요? 아라가 붙다 보니까 같은 단어인데 다른 형태의 어미가 붙는다는 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준말에는 뭐로 시작하는 어미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단어 이제 적용해야겠죠? 디디다의 준말 딛다를 발을 디덕다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원리. 그죠? 그래서 끝모음이 줄면서 남아있는 자음이 받침으로 내려간 애들은 맞춤법의 일관성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왜 이런 걸 만들었지? 준말로 적었을 때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단어에 동일한 어미가 붙는다는 일관성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이 규칙으로 보완을 한 것이겠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가지다에 어 붙여서 가지어 가져는 되지만 같다에 어 붙여서 뭐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져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가지다의 준말 같다기 때문에 모음 어미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교행직, 교육행정직은 옛날에 한 4년 동안 국어 시험을 따로 봤었거든요. 미니 수능 국어처럼 따로 봤었는데 거기 어떤 게 한번 나온 적이 있냐면 맞춤법 문제로 이게 예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가자라는 너무나 우리가 틀렸다는 게 확 눈에 띄니까. 그래서 이제 어감상 맞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져라. 근데 우리는 이미 뭐 알고 있어요? 같다가 뭐의 준말? 가지다의 준말이고 이런 식의 준말에는 뭐 어미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음 어미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보고 이런 식의 가져라 같은 활용형이 틀렸다는 걸 끌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일상에서 이거 쓰는 사람 꽤 있죠. 이거 너 가져라. 근데 이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런 표기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남친이, 여친이 이거 가져 이렇게 쓰면 뭐 해야 돼요? 헤어지세요. 그죠? 야, 이건 너무 심해. 뭐 틈만 나면 헤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틈만 나면. 그죠? 결혼하고 싶으면 위기에 빠지기 전에 상담하고. 그죠? 근데 뭐 일찍 하고 저기 많이 낳고 잘 사는 게 좋죠, 뭐 사실은. 근데 이제 낳는 일은 남성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꼭 남성분들은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죠? 얻어야 되긴 하고. 엊그저께 이렇게 뉴스 보다가 유튜브 말고 그냥 뉴스 보다가 그 5대가 함께 모여 있는 여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고조 할머니까지는 되잖아요. 근데 현조까지 등장하더라고요. 현조. 그래서 이런 거죠. 외국. 그래서 딸 있고 엄마 있고 다시 엄마 있고 할머니죠. 그죠? 여기 또 뭐 있어요? 증조 할머니. 여기 또 뭡니까? 현조 할머니. 근데 다 결혼 연령이 18세에서 19세예요. 그러니까 18세에서 19세에 자식을 낳았는데 이분도 18살, 이분도 18살.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는 동안에 현조 할머니까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 사진이 그리스북에 올랐다고 신문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야, 결혼을 이때 아이를 낳는 것도 놀랍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굉장히 놀랍죠. 우리 살아생전에 증조 할머니까지는 뵙는 경우 종종 있지만 고조나 현조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조니까 증조, 고조, 현조니까 한 명 더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랜마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봤는데 결혼한 게 다 이때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할 거면 빨리 하고 빨리 낳는 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제 친구 이제 아들 둘인데 둘째까지 이 대학 가고 나니까 애가 상당히 저랑 똑같은 나이인데 자유로움을 느끼더라고요. 첫째는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고 지금 자기 일 하고 있고 둘째는 이제 올해 대학 딱 갔는데 이제 올해 군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뭐 다 키운 거죠. 우리 애는 아직 4학년인데. 그죠? 그러니까 4학년인데. 물론 이제 제 그 친구는 졸업할 때 첫 아이를 안고 졸업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야만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졸업 사진 때 다들 막 엄마 아빠 이렇게 찍는데 걔는 첫 아이 하고 옆에 부인 이렇게 해서 졸업 사진을. 그래서 그때는 야 어떡하냐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큰애 저기 졸업하고 자기 일 하고 있고 둘째도 뭐 대학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좀 안 된 게 그때 결혼했을 때 걔가 3학년 때 결혼했으니까. 근데 그때 다 우리가 학생이잖아요. 축의금을 많이 낼 수가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좀 이게 아쉽다가 아니라 미안하더라고요. 걔는 이제 다른 친구를 결혼할 때 팍팍 냈는데 그렇게 결혼할 때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된 기억이 있냐면 다들 10,000원씩 20,000원씩 모아가지고 친구 누구 한꺼번에 써가지고 봉투 하나에 넣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걔가 노래를 잘해서 축가를 직접 불렀었어요. 그때는 흔치는 않았는데 축가 직접 부르고, 그죠? 막 신부 막 글썽글썽하고 이미 만삭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4학년 때 아기 안고 졸업하죠.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1번을 제가 아까 밑줄 치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형성된 준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준말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죠? 남아있는 자음이 받침으로 내려간 준말에 한해서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수 없는 겁니다. 규정이 나오면 자기 나름대로 왜곡해서 단순하면 안 되고요.
나와 있는 그대로의 문맥적인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시를 외우다의 준말이 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활용할 때 선생님 시를 외우다 과거형은 외웠다고 그죠? 그리고 시를 외우다에 어붙으면 시를 외워도 되고 여기 어붙으면 뭐가 돼요? 시를 외어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이게 왜 맞아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이게 왜 틀렸죠? 틀린 거라고 생각하죠? 물어보면 선생님 준말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규정에. 근데 준말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자음이 뭐로 들어간? 받침으로 들어간 준말에 외우다가 외다가 될 때는요. 남아있는 자음이 받침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얘는 충분히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외우는 건 아니지만 딱 설명이 나와 있으면 이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죠?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르 불규칙 용언할 때 오늘 한 거니까 살짝 연결해 볼게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단어 3개 있거든요.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 이런 단어 했거든요. 그러면 요거 우리 준말 만들 수 있죠. 머물다.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그죠? 머물다. 얘는 뭐예요? 서둘다. 얘는 뭐예요? 서툴다. 그러면 이것도 다 어때요? 르의 모음이 빠지면서 남아있는 자음, 리을이 다 어디로 간 애들? 받침으로 내려간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단어를 같은 경우에 서둘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아있는 자음이 받침으로 내려가 있는 준말이기 때문에 이런 준말들은 뭐가 결합할 수 없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규정을 봤으니까 살짝 응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설명 보고 연결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음 어미의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 건지 인지할 수 있겠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되와 돼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도 정말 많이 우리 헷갈리는 거죠. 그죠? 예. 기태형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나를 괴롭히는 말투예요. 그죠? 정말 괴롭히는 말투. 승규형 말고 다른 한국사 선생님이 친한 분이 제가 한국사 선생님하고 되게 친해요. 기본적으로 국학이어서. 그래서 승규형 말고 다른 한국사 선생님이 맨날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냅니다. 일부러.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좀 형! 그러면 왜? 열받아? 말하면서 그죠? 카톡 열받아? 뭐 하지 마! 말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거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맥락에서 이 말을 넣을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왜 기태야 내일은 안 돼? 안 돼? 내일은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넣는데 와 정말 저를 괴롭히는 말이거든요. 그죠? 이러면 안 되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정말 저를 괴롭힙니다. 그 한국사 선생님이 언제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되와 배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각각 어떤 말이 있어요? 되다의 되와 그 다음에 뵙다하고 같은 의미의 뭐가 있어요? 되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되와 배는요. 되다와 배다 각각의 어간이에요. 그죠? 어간. 그러니까 어간만으로는 당연히 한 단어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는 되와 배 같은 경우는 되다의 되에다가 어미 뭐가 붙은 거예요? 어가 붙은 되어가 준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배 같은 경우는 되다의 되에다가 어미 뭐가 어가 붙어서 되어가 준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물론 쉽게 대응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해할 수 있죠? 기본이에요. 모든 용어는요. 어감만으로는 단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원칙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보세요. 안 됐을 때 되다에 뭐만 있어요? 어감만 있으니까 단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어제 선생님을 뵀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이렇게 쓰는 뵀다 같은 경우에
되다의 되에다가 과거를 나타내는 뭐가 붙은 거예요? 어시 붙은 거죠. 그 다음에 종결어미 다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되었다가 줄면 되어가 줄면 뭐가 돼야 돼요? 이 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문법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물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와 해를 대응시키면 된다라는 거 아실 텐데 그런 건 이제 중딩이들이나 하는 하수의 느낌인 거고 그렇지 하수의 느낌이죠. 아니 야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아까 오늘 오하고 요도 했잖아요. 그러면 오하고 요 헷갈릴 때는 가리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대하고 배 헷갈릴 때는 뭐 모든 헷갈리는 것마다 새로운 규칙을 집어넣을 겁니까? 아니죠. 우리 기본 규칙. 동사나 형용사는 어간에 어미가 결합해야만 한 단어가 된다. 따라서 오 앞에 어간만 있으면 뭐가 붙어야 돼요? 어미 오. 조사가 아니라 어미 오가 붙어야 되는 거고죠. 그 다음에 이렇게만 썼을 때 말이 안 되는 것도 어간 뒤에 뭐가 없기 때문에 어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한 단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개념이죠.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건 전체를 일관되게 엮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얘기하는 거지 각각 하나하나마다 암기 팁이 따로따로 주어져 있으면 그 암기 팁이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암기 분량을 계속 늘리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하려고요. 딱 보는 순간 어감만 있네. 아이쿠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되었다의 준말인데 되어가 줄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됐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쓰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만 문법이 쉬워지는 거죠. 뭐 언제까지 계속 새로운 거 할 겁니까?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거. 되가 들어가는 자리는 하를 넣었을 때 자연스럽고 이 되와 되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똑같이 아이의 애가 들어간 해가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안해, 안하, 했다, 핫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 안해가 말이 되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얘도 했다가 말이 되니까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 갔을 때 그래서 하가 말이 되면 이러면 어쩔 거냐고. 이러면 어쩔 거냐고. 둘 중에 하나는 맞는데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 삼아 봐둘 만은 한데 이게 어떤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잡아두시고요. 그죠? 정말 중딩이 수준처럼 우리 공부하지 맙시다. 그죠? 어차피 어렵지도 않은 문법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자, 이것도 항상 어떻게 줄여 쓰는지 원리가 설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가 결합해서 줄어지는 경우 우리 한번 보세요. 국어에서 모음 두 개가 만나서 줄 때는요. 그 모음 두 개를 합친 이중 모음이 국어 모음에 존재하면 사실은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쓰잖아요. 이거 줄였으면 어떻게 줄였어요? 보였다라고 잘 쓰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쓰냐면 이와 어가 합쳐지면 이중모음 뭐가 된다는 거, 여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줄였을 수 있는 건데 다만 이런 거예요. 모음 두 개가 결합했을 때 앞에 두 개가 결합해도 있는 형태가 있을 거고 뒤에 두 개가 결합해도 있는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누이 없다 같은 경우에 앞에 우와 이가 결합하면 뭐가 있어요? 위가 있죠.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해지는 거죠? 니 없다. 그렇죠.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방금 우리가 보이 없다처럼 이와 어가 줄면 뭐가 돼요? 여.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난 거지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뭐가 돼요? 누였다. 그렇죠. 그죠? 되게 단순해죠. 그 다음에 파이였다도 이 앞에 아와 이가 만나면 아에다가 이가 결합하면 뭐가 있어요? 패 되니까 뭐가 가능하죠? 패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와 어가 만나면 뭐가 돼요? 여가 되니까 그렇죠? 뭐가 가능하죠? 파였다. 그래서 모음끼리 만나서 주는 경우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 두 개의 모음이 결합한 형태가
국어 모음에 존재하면 그렇게 줄였을 수 있다는 거죠. 파이었다를 패였다, 파였다 둘 다로 쓸 수 있는 건 아와 이가 결합한 에도 존재하고 이와 어가 결합한 뭐도 국어 모음이 있기 때문에 여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대개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연상하기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조이어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앞에 오와 이가 만나면 그렇죠. 죄어. 그 다음에 뒤에 이와 어가 만나면 뭐가 돼요? 조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조여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습해가지고 그래요. 습한 날은 분필이 좀 많이 부러집니다. 내 900원. 하나에 900원입니다, 이거. 네, 여기서 제공을 안 해줘서 제가 직접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장인이 도구 탓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 그냥 탄산 분필보다 조금 더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부러지는 것도 덜 부러지는 거 조금 더 잘 보여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서 쓰는데, 없네. 그래서 예. 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반 쓰는 탄산 분필은 100원 꼴이고, 요거는 900원 꼴이어서,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희한하게 제가 여기 강사실 책상 위에 다 쓰라고 올려뒀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편하게 쓰세요 그랬는데, 말을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이거 쓰네? 편하게 쓰세요. 그랬는데, 그죠? 예. 아니, 어차피 있는 분필인데요. 그죠? 있는 분필이라서 비싼 겁니다. 어이씨, 내 900원. 라면 하나 날린 거네, 그죠? 맞아, 300원 날아가네, 지금, 그죠? 네,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 보세요. 이 조이어라는 말의 기본형은 뭐예요? 예, 조이다가 기본형이죠. 그러면 그거 인지하시고, 우리가 발음상의 습관 때문에 자꾸만 죄어라는 말을 어떻게 자꾸 쓰냐 하면, 그죠? 가슴을 죄여 왔다 이렇게 쓰는데 발음상의 습관 때문에.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 죄가 뭐의 준말이에요? 조이의 준말이고, 이 여가 뭐의 준말이죠? 이어의 준말이죠. 그러면 풀어보면 조이 이어의 준말인데, 그러면 기본형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조이이다. 가슴을 조이다가 아니라 가슴을 조이이다라는 말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조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이런 형태는 문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주 나오는 거 그냥 외우는 건 무의미하고요. 지금의 국어 시험은 철저하게 분석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해 보세요. 주어진 개념에 따라서. 그 다음에 4번도요. 요 규칙 나와 있을 때 이거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한국어에서 하다가 결합한 말 같은 경우도요. 그죠? 이래저래 줄기도 하는데, 이것도 1번, 2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을 때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다가 결합한 말들은 울림 소리 뒤에서는 하에 뭐가 준다? 아가 준다. 준다는 말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울림 소리라고 했을 때는 자음 중에서 뭐 떠올려야 하고요? 모노레일을 떠올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모음이 울림 소리죠, 기본은. 그죠? 그래서 그거 생각해보면, 그거 생각해보세요. 지금 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하다가 붙은 앞말이 뭐예요, 지금? 니은. 무슨 소리? 울림 소리죠. 그러면 울림 소리 뒤에서는 이거 보고 하면 돼요. 하에 뭐가 준다? 아가 준다. 요게 이렇게 빠지죠? 그죠? 그러면 히읗만 남고 다가 되는데, 우리 국어 의문에서 히읗과 디귿이 만나면 거센 소리 뭐? 타, 티읕이 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타. 그러니까 이 규칙에 따르면 흔하다는 말은 뭐로 줄여 쓰는 게 가능한 거예요? 흔타라고 줄여 쓰는 게 가능한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라 이거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울림 소리라는 것과 아가 준다는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울림 소리 뒤에서는 아가 빠지니까 히읗이 남고 히읗 디귿 만나면 티읕이 된다라는 거 적용해 보면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이것도 지금 만만하지가 만만해 하다가 결합한 건데요. 얘 지금 뭐예요? 니은. 무슨 소리? 울림 소리. 그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뭐만 빠진다고요? 아만 빠진대요.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거 처리할 수 있죠. 뭡니까? 히읗과 지읒 만나면 거센소리 뭐 치읓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국어에서요, 치와 안이 만나면 또 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줄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만만찮다가 됩니다. 단 여기서 살짝 얹어드리면 만만찮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 뭐 아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이미 우리가 보세요. 이와 어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여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와 아가 만나면 뭐가 돼야 돼요? 야가 되는 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선생님, 얘는 왜 압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썼어요. 가 아니에요. 썼어요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제 이유 그냥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는데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되죠. 왜?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이와 아가 만나면 야가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왜 여기서 찬했을 때 아로 쓰냐면 우리 국어에서 지읒이나 치읒은요 현대 국어에서 경국의 음입니다. 그죠? 경국의 의미니까 소리 나는 위치가. 그리고 우리 왜 모음에서 이라는 모음도 얘하고 소리 나는 위치가 똑같아요. 그러면 지읒, 치읒을 발음하는 순간 동시에 뭘 발음할 수는 없어요. 이를 발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만만찬했을 때 이 야가 이에다가 아가 결합한 건데 이가 발음되지 않으니까 그 발음되는 자리에서 뭐가 발음되는 거예요? 지읒과 치읒이 발음되다 보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아만 발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기에서도요 실제로 발음되지 않는데 그걸 왜 적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아가 만나면 야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냥 적을 때는 실제 발음되지 않으니까 아로 적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서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읒, 치읒과 모음 이가 발음되는 자리가 같기 때문에 지읒 발음되면은 이가 그 자리에서 동시에 발음될 수가 없어요. 한 자리에서 두 개를 동시에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만찮다고 했을 때 단모음 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요거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강의가? 예? 난 가끔 강의할 때 막 내가 감동해. 자, 웃자고들이 말씀입니다. 웃자고들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만 쳐주세요. 부끄러워라. 자꾸 이러니까 가끔 가스라이팅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무슨 이건 강의가 아니라 무슨 뭐 종교 모임도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멘 할 뻔했어요. 자, 안 울림 소리 뒤에서는 하가 아주 준다 그러면 하다 붙은 말이 안 울림 소리 뒤에 올 때는 뭐가 통째로 빠진다는 거예요. 하가 아주 준다. 하에 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규정 그대로 보면 되죠. 하가 아주 준대요. 그럼 보세요. 하다 붙은 말이 뭐예요, 지금? 생각에 하다가 붙은 거죠. 생각하건대 그러면 지금 생각의 기억은 무슨 소리예요? 안 울림 소리니까. 그러면 뭐가 통째로 준다고요? 하가. 그러면 얘 통째로 줄고 하 통째로 빠지고 남아있는 거 연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생각건대. 그죠? 자, 분명히 이런 원리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규정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인 발음상 생각컨대라고 자꾸 쓴단 말이죠. 근데 하에서 히읗이 아예 없어지니까 갑자기 거센 소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죠? 시험에 얼마나 내기 좋겠어요? 준말의 규정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 다음에 그러면 다음 글에 적용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생각하건대는 생각컨대로 줄였을 수 있겠군. 당연히 틀린 겁니다. 그죠? 분명히 하가 통째로 빠진다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 익숙하지 않다도 한번 해볼게요. 예, 하다가 어디에 붙은 겁니까? 익숙에 붙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억 역시 무슨 소리예요?
안 울림 소리죠. 자음 중에 모노레일, 미음, 니은, 리을, 이응을 뺀 나머지는 다 안 울림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통째로? 하가 통째로 빠져요. 그러면 하가 빠지고 나서 남아있는 거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지 않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지와 안이 만나면 뭐로 줄어요? 잔. 그러니까 잔으로 주는데 근데 자 방금 했죠. 잔이라고 했을 때 아가 붙어야 돼요? 야가 붙어야 돼요? 아가 붙어야 되죠. 그렇죠. 지읒이나 치읒을 발음하는 순간 뭐가 발음되지 않는다? 이가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 끝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익숙잔타라고 했을 때 잔 했을 때 이중모음 야가 아니라 뭐 단모음 아 써서 익숙잔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이 규정이 설명 남았을 때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아주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흠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다정타 이런 식으로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사실은 다 가능한 말이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뭐로 줄였을 수 있어요? 다정타로 줄였을 수 있습니다. 보면서 하면 돼요. 그죠? 지금 다정에 하다가 붙은 거고 이응은 무슨 소리? 울림 소리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빠져요? 아가 빠지고 남아있는 히읗과 디귿이 결합하면 뭐가 되죠? 거센 소리. 그렇죠. 티읕이 돼서 뭐가 돼요? 다정타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61쪽에 문제로 가볍게 왼쪽 내용 보면서 적용을 해봅시다. 왼쪽 내용 보면서. 자, 준말의 표기가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남아있어 한번 해보죠. 자, 1번은요. 너무 기본이죠. 되어가 줄면 보세요. 되에다가 붙으면 뭐 돼야 돼요? 예,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됐다. 물론 발음으로 명확히 구별 안 되기는 하는데 표기상으로는 명확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되에다가 어가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자, 니은의 쓰이요. 국어에서는 모음 줄 때 그 두 개 모음을 결합한 형태가 국어 모음에 있으면 그렇게 줄였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쓰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의와 이가 만나면 뭐가 있어요?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가능해요? 시어도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이어가 만나면 뭐가 돼요? 이중모음 여. 그래서 앞에 그대로 놔두고 뭐도 가능해요? 쓰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니은은 맞는 거네요. 그죠? 시어도 되고 쓰여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도 보세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앞에 의와 이가 만나면 의에다가 이 만나면 뭐가 있어요? 의가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띠어 이거 가능하고요. 그죠? 한 가지 더 가능하죠. 뭡니까? 이 어가 줄면 뭐가 됩니까? 여. 그래서 뭐도 가능해요? 뜨여.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 적지 않은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잔이라는 게 어떤 형태인지 보이죠? 뭐가 들어가 있나요? 이중모음 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제 우리는 원리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읒, 치읒 발음되는 자리가 뭐 발음되는 자리와 똑같다? 이 발음되는 자리와 똑같기 때문에 지읒, 치읒 발음하는 순간 이가 들어간 이중모음 발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잔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잔, 단모음 아스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음에 변변하지 않다 같은 경우는 왼쪽의 내용 보면서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지금 변변하다가 변변에 뭐가 붙은 거예요? 하다가 붙은 거죠? 그러면 책 보시면서 해도 돼요. 하다가 붙은 앞말이 지금 뭐로 끝나요? 니은이라는 울림 소리, 그죠? 자, 이런 데서 이제 울림 소리 뒤에서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울림 소리가 뭔지 모르면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시험에서는요, 울림 소리 뒤에서는 하에 아가 준다까지만 설명을 해주지 울림 소리가 뭔지를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모노레일에 해당하는 울림 소리니까 규정 보면서 뭐만 빠져요?
그죠? 아만 빠져요. 그러면 다 아는 거지만 천천히 해보죠. 그죠? 히읗만 남고 지 않다가 되는 건데 이때 히읗과 지 만나면 지읒 만나면 뭐가 되죠? 치. 그렇죠? 변변치 않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치와 안이 만나면 뭐가 돼요? 찬 이렇게 되는데 치읓 발음되는 순간 이는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 이중모음 나타나면 안 되고 그죠? 이것도 어떻게 써야 돼요? 변변찬타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제 왜 지안이 잔이고 치안이 찬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냥 외우는 범주가 아니라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요거 잡아두시고요. 일단 요거 답은 뭐 금방 보이네요. 2번에 니은과 디귿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추석 전에 과제는 꽤 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디까지 돼 있죠 지금? 73. 다음 주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73까지. 표준어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인 것만 볼 거기는 한데 문제수 많지 않잖아요. 그죠? 중간에 개념 많으니까 중간에 문제 없는 칸이 쭉 있어요. 그래서 96조까지 20문제 안 됩니다. 20문제 안 돼요. 그래서 96조까지 미리 좀 해두시죠. 그죠? 읽으면서 요거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 내용 보면서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처음 오신 분은 그 이따가 강의 우리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주중에 부지런히 앞에 것 좀 보세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만 뒷수업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 하죠. 그죠?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